이름하여 그 깔창안으로 가능한 체형 교정 방법.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후기나 리뷰가 좋은 깔창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목, 허리, 등, 척추 불균형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당신의 삶과 건강이 180도 새로워지는 곳 180 한의원의 윤영천 원장입니다. 지난 회차에서는 실제 체형 교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사진에서 보셨듯이 정말 다양한 체형 불균형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잘 확인하셨을 겁니다. 교정을 반드시 해야 할 심각한 상황의 체형 불균형은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있어 빠른 교정 치료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체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는 마인드가 무척이나 중요할 텐데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이름하여 그 깔창안으로 가능한 체형 교정 방법. 여러분들 궁금하신 건가요? 궁금하시면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저희 180도 채널에서 구독하시면은 이렇게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마구마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럼 오늘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가 추천하지 않는 깔창을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습니다. 요새 시중에 깔창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. 예전에는 깔창이 단순히 키높이 용도로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내 발에 맞는 깔창이 의료적으로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. 발의 불균형은 아킬레스 건염, 평발, 요조, 그다음 족저근막염, 잘 모르시겠지만 지간신경종 아마 있으신 분들은 되게 불편함을 아실 거예요. 그다음에 발목의 염좌, 만성적인 염좌, 자주 삐끗하시는 이런 질환뿐만 아니라 이 전편에서 이야기한 목, 허리, 등, 척추 불균형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 발은 우리 몸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가장 아래서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교정을 하고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해도 아래가 어긋나면은 자꾸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. 따라서 깔창만 잘 껴줘도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환들이 안정화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후기나 리뷰가 좋은 깔창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따라서 나에게 맞는 깔창이 아니라면 발걸음이 더 틀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내 발과 걸음 체형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나에게 꼭 맞는 그러한 의료용 깔창을 신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.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체형 교정 깔창 혹시 어떤 깔창을 사용하면 될까요?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을 가만히 서서 측정하는 정적 검사 한번, 또 걸어보면서 측정하는 동적 검사 한번, 그리고 평발인지 아닌지 평발 검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오셨던 30대 초반의 남자 환자분인데요. 이 정적 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만히 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앞 꿈치에 앞 발가락에 있죠. 체중이 실린지 뒤꿈치에 이 체중이 실린지 보는데 이 빨간색 부분이 이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분이고 압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겠죠. 그리고 이 초록색, 노란색 부분, 초록색 부분, 그다음 파란색 부분으로 갈수록 압력이 덜 걸리는 부분입니다. 환자분이 오른쪽에 힘을 주면서 오른쪽 허리와 그다음에 장요근, 그다음 뒤쪽으로는 햄스트링이 단축되어 있으셨고, 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왼쪽 어깨는 약간 단축되면서 통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. 앞편에서도 나왔듯이 자세 검사 보셨잖아요. 측면 검사, 정면 검사, 후면 검사, 이런 자세 검사에서도 정확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, 보시면 추나 치료를 또 권유해 드렸습니다. 추나 치료를 3회에서 5회 진행하여 척추가 잘 교정되어도 이렇게 이 발이 비대칭하게 되면 목과 허리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진행된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럼 서서 진행한 정적 검사를 한번 보시죠. 왼쪽과 오른쪽의 발 크기가 너무 달라서 저도 다시 측정을 해봤는데, 그런데 아무리 다시 측정을 해봐도
왼쪽과 오른쪽의 그 발 길이의 차이가 5에서 10m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이미 발에서 변형이 일어난 상태였겠죠. 이 환자분의 경우는 이 평발까지는 아니지만 이 좌측과 우측에 이 아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. 특히 왼쪽에 낮은 아치를 갖고 있어서 이 발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또한 무지외반도 심한 상태였고요. 그 중에서도 오른쪽의 무지외반 각도가 27도로 굉장히 중증도의 상태죠. 무지외반 같은 경우는 이제 엄지발가락이 이제 검지발가락을 침범하면서 발가락이 밖으로 꺾인 이 무지가 밖으로 외반됐다는 거를 뜻한 증상인데, 보통 15도가 넘어가면은 무지외반으로 진단하지만은 지금 환자분의 경우에는 27도로서 굉장히 중증으로 보았습니다.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은 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. 심해지면은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왼쪽도 무지외반이 있으시지만 왼쪽에 비해 오른쪽 무지외반각이 상당히 틀어져 있는 것도 양발 크기 차이의 원인이 됩니다. 발 크기의 아치, 또 그 무지외반각 등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여서 A부터 이 Z까지의 발 보조기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맞는 것을 추천하게 되는데요. 이 단계에서 이 윗단계 또 아랫단계 그 사이즈를 직접 착용하고 이렇게 걸어보면서 발에 가장 맞는 것을 처방받게 됩니다. 한번 교정기를 사시게 되면 부드러운 베이직 상태에서부터 이 딱딱한 이 교정용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 단계를 거쳐 올라가게 되고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시게 됩니다. 네, 그럼 이 깔창 어떻게 구매해야 하나요? 요새 비대면 진료가 또 많아져서 문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깔창은 비대면 절대 안 됩니다. 네.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의료용 깔창이라는 게 환자의 본인의 몸과 이런 그런 발의 크기 등을 정확히 분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은 그 180 한의원에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내원해 주세요. 한번 내원해 주시면은 발을 샅샅이 분석해 드려서 정확한 깔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가 그동안 그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전달드렸는데요. 사실 다이어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체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. 체형이 좋지 않으면 너무 많은 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의 목과 허리의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그 발의 문제는 정작 정말 중요하겠죠. 알고 계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건물로 따지면은 정말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. 이 내 목과 허리의 문제, 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. 이 발이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, 이 다리나 이 발 부분이 아프신 분들, 누구나 발의 그 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. 참지 말고 꼭 문의 주세요. 그럼 180도 채널의 13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화에서 다시 만나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180 한의원의 윤원장이었습니다. 네, 180도. 여러분들 이제 족적 검사할 건데 보면은 발 뒤꿈치에 실린 경우에는 이 스웨이백이라고 해서 보통 후방경사 일어나면서 어르신들 보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닐 때, 네, 이런 식인 경우에는 이제 발 뒤꿈치에 걸린 거고, 좀 급하신 분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니시는 분들, 네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방경사가 생기면서 허리는 세워지고 약간 체중이 앞에 실려 있죠. 그래서 이 뒤꿈치에 실려져 있는 경우는 보면은 이 좌뇨근이나 아니면 햄스트링 같은 경우 약화가 있을 수 있고, 앞쪽으로 이렇게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는 경우는 보면은 복직근의 약화, 그다음 둔근의 약화 때문에 이런 식인 이 앞쪽으로 걷는 보행 자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 모두 다 일어나 보세요. 자,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앞으로, 자, 뒤로. 이런 식으로 체중이 앞으로, 뒤로 분산되는 게 정말 좋지 않죠? 딱 똑바로 서 보면은 딱 발의 압력을 뒷 발꿈치, 그 다음에 앞에 발바닥 부분에 힘을 똑바로 주고 걸어야지. 자, 앞으로, 자, 뒤로. 이런 거 하면은 체중에 이동이 생기면서 체형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. 네.